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삼성전자 하셔도 돼요. 이기 투자로 보신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도 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리치영은입니다. 우선 지난 구독자 이벤트 영상에 많은 댓글과 참여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좀 찡한 댓글도 많이 있고 진정성 어린 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오히려 더 위로받고 힘이 되는 그런 글들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던 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이벤트 자주자주 열어서 다 모두가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는 영리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도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돼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분명 영리치 댓글 수 통계상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을 거라 했거든요. 네, 역대 최고였어. 너무 치열했어요. 어디 계시다가 지금 나오신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치밀함을 보면서 자본주의에 최적화되신 분들이 영리치 구독자라는 사실에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러분들의 포트 구성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셨다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바로 전기차, 2차 전지는 이 시장의 주도주다. 이게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포트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왜? 새로운 주도 업종이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반도체 업종입니다. 사실 성장성으로 따지면 반도체에 비해서 2차 전지가 월등히 높은 건 맞으나 악재라면 악재랄 것이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끝도 없이 올랐거든요. 올해 최고로 상승한 종목이 에코프로인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EM플러스도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 이런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서부터 배터리셀 그리고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까지 다 급등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도 소스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좋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기간도 겪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주식을 담는 것도 좋지만 좋은 가격에 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반도체 업종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되게 업황이 불황이라던데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경기를 타는 주식 중에 하나인 반도체 업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장, 지금 이 4월에 시작하는 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을 좀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선물 포지션을 보면요. 외인들의 매수세가 꽤 있어요. 외인들이 쉽게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또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하루살이처럼 샀다 팔았다를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 선물을 샀다는 거는 우리 시장의 지수를 조금 높일 거다. 좀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우리 코스피, 코스닥의 기업들의 대부분이 사실 반도체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올리지 않으면 사실 지수 상단을 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도체 업종을 조금 더 눈여겨본 게 있습니다. 선물 포지션 때문만은 아니에요. 또 반도체 업종을 다시 눈여겨보게 된 거는 미국 지수가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지수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필라델피아 지수 추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분명 누군가는 반도체 주식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평균적으로 모아놓은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추이를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 3위 업체인 마이크론 역시 급등을 했는데 이게 급등한 이유가 의도적 감산 때문이라고 해요. 아니 감산을 했으면 이게 공장에서 많이 안 만들어내네? 그러면 팔 게 없으니까 매출이 적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물론 맞지만 이 반도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재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도체 가격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하락 방어를 위한 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이 붙는 거거든요. 의도적 감산을 시장에서는 우호적으로 평가를 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꺼져가는 반도체 불씨를 새로 지펴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챗 GPT라는 친구인데요. 챗 GPT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갑자기 뿅 하고 지니처럼 태어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친구도 메모리 반도체에서 태어나야 되는 친구이거든요. 단 고성능이 붙은. 사람들이 약간 메모리 반도체는 좀
퇴화된 반도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AI 인공지능의 확산을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도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는 기업, 이런 걸 솔루션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올 하반기에 한 가지가 더 예고되어 있는데요. 바로 DDR5 가 출시가 됩니다. 드디어 인텔이 채택한 사파이어 칩이 DDR5를 적용한 메모리 반도체로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높은 가격을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DDR5를 좀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좋겠죠.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들인 심텍, TLB도 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주식 사실 진짜 너무 많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에 70%가 반도체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삼성전자 하셔도 돼요. 근데 단점은 좀 느려요. 또 너무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유동성이 그렇게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도 했고, 하지만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사실 지금 들어가도 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느린 대신에 하락을 방어하는 율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심텍, TLB 좋은 기업이지만 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 아무리 하락을 했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 한 30% 하락을 했을걸요. 코스피랑 비슷하게 하락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눈물 어린 장점이라고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라운 걸 또 발견을 했는데, 제가 EM플러스 소개할 당시 다트 공시에서 임원들의 주식 보유 상황을 한번 봐라, 뭔가 자신감이 있으면 그들이 사모은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삼성전자 다트 공시에 들어가는데 임원 보유 주식 상황이 이게 뜨더라고요. 즉 임원들 중 누군가가 사 모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 사 모았냐면 삼성전자의 주축인 DS 부분에 상무님과 DX 부분에 사장님께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더라고요. 핵심 두 축의 임원진들이 주식을 사 모았다는 것은 자신감으로 봤습니다.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과 사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주식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인지 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한 번 더 눈여겨본 건 있습니다. 근데 이 삼성전자가 느리잖아요. 그런데 좀 수익률도 높이고 싶고 관리를 좀 할 수 있다, 그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다른 반도체 주식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지나치게 하락해서 저평가된 기업도 존재를 하거든요. 물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이번 연도 매출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출을 어느 정도 지켜줬는데 너무 주가가 하락을 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분명 존재를 합니다. 제가 저평가된 기업 찾는 공식은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반도체 적정 PER은 8에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곱하기 PER인 8 또는 10을 해봤을 때 시총이 훨씬 넘어선다면, 즉 이익이 시총보다 훨씬 많이 벌어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기업은 저평가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기업들 중에서 저평가 기업에 들었던 게 DB 하이텍. 근데 물적 분할 전에 DB 하이텍이에요. 지금은 분할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KC텍이라고 있는데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여팡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지켜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가가 많이 낮더라고요. 그리고 리노공업이 있습니다. 리노공업은 거의 제 자식처럼 맨날 들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이 기업은 항상 고평가 받았었어요. 제가 PER이 20 아래로 떨어진 적을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20 아래로 좀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리노공업의 재무 상태를 봤는데 이게 반도체 주식들이 매출이 다 급감하고 SK하이닉스는 심지어 적자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은 그 와중에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100억이라도 더 높게 받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이 기업이 업황이 좋든 안 좋든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경제적 해자가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리노핀이라고 반도체 검사하는 장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많이 팔든 안 팔리든 검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익이 날 수 있지 않았나에 대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많이 고평가된 상태이긴 해서 영업이익은 좋은 편이지만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인공지능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AI 솔루션, 로봇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등락폭은 또 다르겠지만
반도체주가 가면 또 지나서 로봇 그리고 AI 솔루션도 함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인 반도체가 꿈틀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번 4월에는 눈을 돌려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로 비중 100으로 하세요, 80으로 하세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여유 자금은 챙겨둬야 되고 틈틈이 익절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도 업종이 바뀐다면 내 포트도 옮겨가야 되는 그런 순환 매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의 상황에 맞게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지금 경기 순환지수가 이제 발표를 4월달에 할 텐데 이 하락폭을 조금 더 줄이고 만약에 상승세로 돌아선다면 경기 민감주에게는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왜냐면 경기가 개선된다는 상징이니까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